면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력이 적용된 파티클이 있고, 하나는 중력이 적용되지 않는 파티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티클은 저번 학기에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파티클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대부분 뭐 이런 총과 총알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총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얘가 에미터가 되고요. 총에서 발사되는 이런 다수의 총알들을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파티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미터가 파티클을 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총 쏘는 것들도 사실 파티클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 fx로 가보면 여기 mparticles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fx에 mparticles에 가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파티클 군이 두 개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요 emit라는 요 곳은 중력이 적용된 곳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레거시 파티클즈는 중력이 없습니다. 중력이 없어요. 얘는 중력이 있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중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반 에미터 또는 레거시 에미터로 바뀝니다. 제가 중력이 있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mparticles의 create emitter라고 되어 있고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분수처럼 보이죠. 그죠? 좀 올려놔 볼까요? 이 에미터를 좀 올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게 최신 버전에 있는 파티클의 에미터를 쓰면은 이 파티클과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에미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 에미터입니다. 에미터는 이제 총처럼 뭔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파티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에미터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 뭐냐면 파티클즈라고 해서 얘네가 다 파티클즈가 되겠죠. 그리고 중력이 생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중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N이라고 붙어서 뉴클러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중력에 해당하는 이렇게 N으로 된 벡터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여기 mparticles, fx의 mparticles의 여기 중간에 있는 에미터입니다. 세 개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에미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사를 하는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이렇게 옴니라고 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서서히 번지는 파티클로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에미터를 선택하고 어트리뷰터에 가보면 여기 옴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에미터를 선택해서 이게 보면 옴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사방으로 터트린다는 뜻이에요. 빛을 터트리듯이. 자, 근데 이거 바꿔볼까요? 제가 이거를 디렉셔널로 바꾸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나가죠. 보다시피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중력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디렉셔널이죠. 뉴클레스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라비티가 여기 보면 9.8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9.8. 또 중력을 좀 낮추려면 제가 이걸 좀 낮추면 되겠죠. 한 3 정도 줬어요. 아까와는 틀리게 좀 멀리 나가겠죠. 자, 뉴클레스가 여기 중력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라비티라고 있죠. 자, 이렇게 바람도 줄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윈드를 X축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어떤 힘으로? 스피드가 15인 힘으로 X축으로 바람을 불어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X면 마이너스 1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불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니콜라스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는 몰라서 그냥 기본으로 있는 9.8을 쓰도록 할게요. 옴니가 이렇게 한쪽 방향을 가지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옴니는 디렉셔널로 바꿔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서페이스라는 것들도 있어요. 서페이스는 여기서 안 보이는데 내가 모델링한 표면을 쓸 때 저 서페이스를 씁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고요. 커브는 역시 어떤 선에 따라서 파티클을 만들 때 씁니다. 역시 커브 없어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맨 밑에 있는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볼륨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아까 옴니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옴니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 듯이 되어 있지만 이 볼륨은 내가 이렇게 최적을 만들어서 이 최적 안에서 랜덤하게 생겨서 뿌려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이 볼륨을 조금 키우면 키운 대로 생긴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하면 이렇게 볼륨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옴니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한 점에서 생성이 돼서 나온 거죠. 얘가 하는 게 이 베이직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베이직 에미터, 어트리뷰터 이렇게 돼 있죠. 기본으로 옴니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에미터가 어떻게 이제 파티클을 만들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생성된 파티클이 어떻게 보일지는 이렇게 파티클이라는 애가 해줍니다. N파티클이라는 애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요거 점이죠. 점은 가장 계산이 빠른 쉬운 객체이죠. 그래서 포인트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초당 200개씩 생성이 되는데 시간 지날수록 뭐 200개, 2000개, 2만개도 충분히 되죠. 그러다 보면 폴리곤으로 계산하면 폴리곤이 뭐 2000개, 2만개 배수로 높아지니까 늦어질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일부러 포인트로 해서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게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 같은 거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려고 대부분 많이 포인터를 쓰고요. 제가 이 형태가 포인트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다면 여기 파티클즈에 가서 어디 있냐면 쉐이드 혹은 렌더 파트를 찾아보면 되고요. 어디 있냐? 쉐이딩 여기 있다. 쉐이딩에 있네요. 쉐이딩에 가봤더니 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포인트.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멀티 트랙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뭔가 줄기를 가지는 입자로 보이죠. 또는 뭐 스피어로 넣으면 이렇게 진짜 스피어로 보여요.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이미지를 갖다 붙일 수 있는 플랜 판입니다. 이렇게 판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네들을 스프라이트는 저번 시간에 얼굴 할 때 생각이 나죠. 여러가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줄 때 쓰는 게 이제 스프라이트인데, 그럼 저기에다가 불꽃이 처음 발화해서 타오를 때까지 이미지를 스프라이트 이렇게 쫙 연결해 놓으면 걔를 한꺼번에 그 동영상처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플랜에다가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 플랜에 이렇게 얇은 면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계속 플랜이 저를 보내요. 그래서 계속 넓게 사각형을 보여요. 요거는 카메라를 뭐 하고 있는 거다? 에임하고 있는 거야. 에임.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절대 옆에 얇은 면을 보이지 않게끔 계속 나를 쳐다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빌보드 이미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빌보드. 이미지를 써서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비 서페이스는 약간 뭐 스피어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크라우드는 보다시피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빠진 듯이 보이는 게 이제 크라우드입니다. 약간 눈처럼 보이죠? 요거랑 살짝 비슷한데 튜브는 이렇게 좀 짙은 색의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에미터가 어떻게 파티클을 분사시키는지, 그리고 파티클은 쉐이드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이제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블러비 서페이스로 동그란 스피어 형태로 볼게요. 이렇게 봤습니다. 파티클이 쉐이드에 가서 파티클의 쉐이드. 내가 이거 어떤 연출을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뭔가 시리얼을 이렇게 그릇에 담는 거를 연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담을 수 있게끔 제가 뭐 큐브나 이런 걸 좀 이용해 볼까요? 큐브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이거를 약간 뭐 담는 그릇처럼 표현하려고 여기 잡고 익스트루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걸 또 익스트루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런 모습을 만들게요. 됐죠? 자, 요거는 이제 담을 그릇이고요. 위에다 놓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좌우로 넓은 그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큐브 만들었고요. 저희 에미터를 저 큐브 안에다 이렇게 넣어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생기도록 했습니다. 에미터는 여기 있고요. 에미터 여기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요 큐브가 요 그릇이 파티클을 못 담네요. 왜 못 담냐면 이것도 역시 어디 있냐면 FX의 시뮬레이션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나요? 리지드 바디랑 클로스 했을 때 뭔가 충돌하는 물체는 따로 지정을 해줬었죠. 그거 따로 지정한 거 누가 해줬었냐면 얘가 했어요. 여기에 또 여기에 이 두 개한테 N 클로스에 보면 여기 있네요. 예전에 클로스와 충돌하는 식탁을 요걸로 지정을 했었죠. 그죠? N 클로스에 크리에이트 패시브 컬라이더 충돌체, 수동적인 충돌체를 만들자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이게 옛날 버전에는 N 메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콜라이더들로 있었는데 이거 뭐 크로스에서도 쓰는 콜라이더를 바로 쓸 수 있대요. 콜라이더를 지정을 해주면 아까와는 틀리게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콜라이더 딱 눌러서 마찰력은 좀 없고 충돌하는 바운스는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계속 쌓이죠. 자, 요거와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이걸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파티클즈들이 저 두 개의 큐브에 충돌해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릇에 담기겠죠.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담길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이거 에미터, 이 에미터만 움직이면 되니까 제가 이 에미터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 그릇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렇죠? 그릇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 그릇을 움직일 때마다 이 에미터를 움직여야 되니까 귀찮죠. 그래서 이 에미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엄마가 요 큐브라고 큐브 1이죠. 엄마 큐브 1이라 이렇게 P를 눌러서 엄마로 만들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됐었죠. 그냥 에미터를 잡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드래그로 큐브에다 떨궈주면 이렇게 자식이 되기도 하죠. 그럼 제가 이걸 움직이면 쫓아다닐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까요? 이거 두고요. S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50프레임에서 그릇을 이렇게 아래로 떨굴까요? 그리고 S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보면 에미터가 큐브 안에 큐브 안에 몸이 갔다. 큐브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200프레임까지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무한정. 이렇게 무한정 나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오다가 말아야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멈출게요. 누가 해주냐면 이 에미터라는 애가 해줄 거고, 이 에미터는 보다시피 옴니로 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던 거 밑에 보면 레이트 값이 있죠. 여기 보면 초당 100개의 파티클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60프레임까지는 여기 레이트 값을 100프레임 100으로 놓은 걸 셋키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요정도 100프레임 왔을 때는 요거 레이트 값을 0으로 줄여놓고 셋 키를 주면 여기는 100, 초당 100으로 나오다가 이 정도 되면 0이 돼서 멈추겠죠. 플레이를 해보면 좀 멈췄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고요. 여기 에미터는 여기 가서 이렇게 레이트 값을 조절해주는 것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00, 여기는 0, 이렇게 셋 키를 주세요. 셋 키. 하면서 안 되는 건 누르세요.
그죠?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한 곳에 뭉치네요. 그죠?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뭉쳐요. 뭉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 보면 콜라이더들이 겹겹이 이렇게 오버랩 돼 가지고 쌓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이죠.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얘네랑 얘네는 요거는 이렇게 이 파티클이 이제 충돌할 수 있었던 건지 얘가 콜라이더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콜라이더. 그러면 얘네들은 박스끼리는 콜라이더로 충돌돼서 이렇게 됐는데 서로는 충돌을 안 하고 있죠. 서로는 충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충돌을 피하는 거 역시 속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돌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파티클이죠. 얘는 파티클에 가보면 여기 컬리전이라는 탭이 있고요. 일단 컬리전 탭에 가보면 여기 셀프 콜라이더라는 게 있네요. 자기들끼리도 충돌 체크를 하라는 부분이 꺼져 있죠. 이걸 체크를 해줄게요. 그래 놓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자기 입자 파티클끼리도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한테 있는 파티클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컬리전의 셀프 콜라이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체크해주면 이제 파티클 입자들끼리도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랩 때도 겹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입자들끼리 다 계산을 하죠. 초당 200개나 나오는데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느려질 수 있어요. 조건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콜라이더 지정을 해주고 에미터만 이렇게 큐브에다 담아주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스피어밖에 없어요. 스피어. 근데 제가 만들 시리얼은 약간 이런 도넛 모양도 있고 요런 스피어 모양도 있고 여기 마시멜로처럼 원통형도 있습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제가 색깔을 한 3개 지정을 해주고요. 요 색깔은 빨강. 스페큘레이터 있구나. 일단 빨강. 또 하나는 초록, 또 하나는 노랑을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빨간 거 주고, 초록색 주고, 노란색 주고, 이렇게 했어요. 3개 재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스피어 대신 요 3개를 쓰도록 할게요. 나비 할 때 했던 건데, 자, 요거 대신 요거를 쓰는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요걸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피, 카피 또는 듀플리케이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할 것은 인스턴스입니다. 카피 듀플리케이트에도 옵션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옵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가 카피나 듀플리케이트 돼서 이렇게 A 다시가 됐다라고 쳐요. 그런데 내가 A 원본에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뭔가 꽃 그림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독립적으로 얘만 꽃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별개의 얘기예요. 복사를 했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카피나 듀플리케이트의 개념이고, 그런데 내가 인스턴스에서 했던 애는 이렇게 A에서 B로 이렇게 A에서 A-로 이렇게 듀플리케이트가 아닌 인스턴스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꽃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A-에도 꽃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면 얘도 노란색이 돼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죠. 따라하는 똑같은 객체가 돼요. 그렇죠? 두 개의 객체지만 따라하는 똑같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랑 카피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인스턴스는 내가 뭐 하다가 고치기만 하면 서로 영향을 줘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인스턴스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3개를 복사해서 쓰는데 쓰다가 이게 색깔이 안 맞아. 그럼 색깔 바꾸면 여기 들어있는 색깔도 바뀌고, 크기가 안 맞아? 그럼 저 안에 있는 크기도 바꿀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인스턴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까요? 요 3개를 잡고 하나, 둘, 3개 잡고 그 다음에 파티클을 잡아요. 요렇게 그려놓고 상단에 가보면 엠파티클즈에 가보면 인스턴서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이 2개를 잡은 다음에 인스턴서를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스피어 대신 이 3개로 바뀔 거라 기대가 되겠죠? 바꿔볼까요? 바꾸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인스턴서 짠 이렇게 바뀌어요. 초록색의 도넛으로 바뀌었네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상한 게 있죠? 내가 분명히 3개를 선택했는데
하나만 나와.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생성했던 얘가 나오네요. 크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아까 인스턴스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기 원본인 얘를 좀 바꿀까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바뀌죠? 이런 시리얼만 만들까요? 짠. 이렇게 해서. 됐죠. 색깔도 여기 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뭐 초록색이었는데 얘를 파란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예요. 여기 이거 3개 잡고 여기 만큼 잡고 인스턴스를 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 3개 잡고 여기 파티클즈 요걸 잡고 인스턴스를 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주면 돼요. 인스턴스가 되고 싶은데 3개를 잡고 그 다음 파티클을 잡은 다음에 인스턴스를 주면 돼요. 됐죠? 그래 보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내가 3개 했는데 하나만 들어왔느냐?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스턴스라고 내가 인스턴서를 주면 이런 게 하나 생겨요. 인스턴서라고 여기 가보면 선택해서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3개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토러스, 스피어, 실린더 이렇게 들어와 있죠. 컴퓨터는 시작을 1로 보지 않고 0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0번에 토러스, 1번에 피스피어, 2번에 피실린더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것만 무조건 나옵니다. 나머지 무시해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오브젝트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브젝트 인덱스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인덱스. 그럼 내가 오브젝트 인덱스를 0만 쓰지 않고 0, 1, 2를 골고루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제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거는 누가 하냐면 파티클이라는 애가 계속 인스턴서로 이렇게 불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티클에 가보면 어딨지? 눈에 안 보여.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add dynamic attribute 이렇게 있죠. 파티클 선택해서 보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페이스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하려고 어트리뷰트 하나 만들어 줬었죠. 페이스 n이라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 이렇게 연결해 줘서 우리가 그거를 0에서 11까지 이렇게 조절해 주면 연결한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구조를 짜줬었죠. 그죠? 자, 그렇게 커넥션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요번에도 이제 하나의 어트리뷰터를 만들 건데 그래서 이제 add 어트리뷰터 이제 다이나믹 어트리뷰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게요. 인스턴스를 3개를 쓰도록 제가 이걸 누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할까요? 내가 뭐 직접 고치는 거니까 커스텀 인덱스라고 할게요. 내가 인덱스를 수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커스텀 인덱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다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per particle array라고 돼 있죠. 단위 파티클당 무언가 배열시킬 때 쓰는 요거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만들겠다고 요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요게 요거 이름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add를 눌러 볼까요? 제가 이렇게 낸 상태에서 요게 지금 보면 뭐 포지션, 벨로시티, 매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하나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넣는 거야. 여기다가 add를 누르시면 짱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제너럴에 가셔서 여기다가 커스텀 인덱스라고 이름을 적었고요. 이름은 자기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업을 그리고 여기 파티클 퍼 파티클이라는 거 체크를 해서 애들을 이렇게 주세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만드십니다. 됐죠? 그래서 저번처럼 제가 조절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확히 그냥 하면 안 되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슬라이드를 돌리면 시그널처럼
자, 이 수식을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이제 닫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스텀 인덱스라는 곳에다가 제가 수식을 하나 넣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 대고 뭔가 클릭해도 아무 반응이 없지만 여기다 오른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션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눌러주세요. 오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오른 버튼.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익스프레션을 열고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만드는 게 함수를 하나 쓰겠죠. 자, 이렇게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 mparticles shape에 있는 아까 내가 만든 커스텀 인덱스라는 게 요런 변수로 된대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복사를 할게요. 이만큼 카피.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션에다가 붙여넣기. 는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0, 1, 2 이 세 개를 계속 바꾸고 싶어. 그런데 순차적으로 안 바꾸고 랜덤하게 바꿀 거야. 여러분 요즘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뭐 게임하다가 뭐 상품이나 이런 거는 랜덤 박스 많이 얻죠. 그 랜덤 박스가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틀리게끔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 얘도 0, 1, 2 중에 어떨 때는 2가 나오고 어떨 때는 0이 나오고 어떨 때는 1이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쓰는 게 이제 랜덤 함수고요. 근데 랜덤이라도 안 쓰고 RAND 까지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걸 0으로 보고 뒤에 3개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이제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함수명은 요래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는 0에서 3개나 바뀐다. 이렇게. 여기 끝에 이거 세미콜론이 세미콜론 점과 쉼표가 같이 붙어있는 키보드 배열 있죠? 왜냐면 엔터 왼쪽에서 두 번째 정도 있을 거야. 이거 꼭 눌러줘야 돼. 그렇다는 건 내가 명령을 한번 실행해라 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코딩이나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대부분 저걸 계속 넣게 될 거야. 명령 주고 세미콜론 주고 명령 주고 세미콜론 주고. 그래서 이거 명령해서 끝났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0부터 인덱스 0부터 있으니까 0부터 3개를 바꾸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커스텀 인덱스는 랜덤 함수로 3개가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덱스라는 애가. 커스텀 인덱스라는 애가. 그럼 얘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여기 보다시피 익스프레션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여기 커스텀 인덱스에는 내가 어떤 익스프레션 함수를 썼다는 게 표시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어디다 주면 될까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인스턴스였잖아요. 인스턴서. 그래서 여기 파티클즈에 가보면 인스턴서가 보일 거예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인스턴스 지오메트리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죠? 인스턴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자, 이 오브젝트의
인덱스 아이디를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꾼다고 해놨어. 그러니까 0, 1, 2 중에 0만 쓰고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까 뭘로 만들었어? 랜덤 0, 3 이렇게 바꾸는 게 커스텀 인덱스라는 거였잖아. 이렇게 눌러보면 내가 만든 그 커스텀 인덱스가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커스텀 인덱스 이렇게 보이죠? 이걸로 싹 바꿔주면 돼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 내가 아까 수식이 어땠어요? 수식이 이랬죠? 는 랜덤으로 0에서 3개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었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거 쓴다라는 거, 이 함수를 쓴다는 얘기죠. 내가 만든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플레이를 하면 다시 리와인드 플레이하면 이렇게 이제 3개가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너무 크죠? 얘들 좀 줄일까요? 너무 컸어. 이 정도? 그리고 얘들 좀 줄일까요? 너무 컸네.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트리뷰트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함수를 적용해서 쓸 수 있게끔 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너럴로 요거를 하나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한 거가 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어트리뷰트 하나를 만들고 나서 그한테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해서 인스턴스 인덱스에다 적용을 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음에 몇 가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충돌할 때 이게 너무 아이고 충돌할 때 그래도 이렇게 너무 겹친다, 그죠? 이게 보면 이렇게 너무 겹치는 이유가
얘만 볼까, 얘만. 이렇게. 뭘 설명할까?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이제 너무 겹친다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야. 그럼 누구를 키우면 겹치지 않을까? 누구를 줄이면 더 겹치게 할 수 있을까? 얘네들. 얘와 얘가 겹치는 거는, 충돌하는 거는 이 흰색의 파티클이라는 애가 하지, 하늘색의 인스턴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냐면 여기를 고쳐야 되는 거야. 파티클즈에 가보면 파티클즈에 파티클 사이즈가 있죠. 얘가 이 역할을 합니다. 파티클 사이즈, 파티클 사이즈. 반지름이 0.2인 스피어, 흰색의 스피어래. 얘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얘가 0.2야. 0.2. 이렇게 돼. 0.2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쟤를 더 키우면 파티클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키우면 더 많이 넓어지면서 폭발하듯이 나오겠죠? 서로 충돌하니까 충돌을 안 하려고. 근데 제가 뭐 이거를 한 0.15 정도로 낮추면 충돌은 조금 사이 간격이 좁아서 잘 되죠. 이렇게. 그죠? 대신 흰색의 스피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겹쳐진 듯이 보이는 것이 참 많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이 겹쳐져 보이죠. 그죠? 겹쳐져 보이는 이유는 이 흰색의 반지름 때문에 그래. 파티클의 반지름. 근데 이 흰색의 파티클의 반지름을 좀 높여주면 2.5 이렇게 줄까? 0.25 정도 이렇게 높여주면 스피어가 커졌죠? 다시 보면 아까보다는 틀리게 저기 멀리 갔나 보다. 그죠? 이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죠. 그죠? 살짝 겹치기만 하지 많이 겹쳐지진 않아. 인스턴서들끼리 충돌하는 게 아니고 이 흰색의 스피어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좀 어색하다 싶으면 파티클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시고요. 2.22 2.2 줬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흰색의 파티클은 보고 싶지 않아. 그죠? 실제로 운동하는 건 흰색의 파티클이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흰색의 파티클에 붙어 있는 인스턴서일 뿐인 거야. 그래서 파티클은 제가 이제 스피어가 안 보이게끔 그냥 포인트로 쉐이더를 바꿔버리겠습니다. 쉐이더에 가서 포인트가 그냥 포인트, 이렇게 흰색의 스피어가 아니라 포인트 이렇게 딱 바꿔주면 이제 안 보이겠죠? 흰색의 점들만 보이겠지? 그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됐죠? 나중에 그래서 포인트로 해서 안 보이게끔 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딱 보면 그냥 정확히 앞에만 보고 수직 낙하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회전하는 값을 계산을 할 때, 충돌할 때 계산하게끔 해줄 수가 있는데, 충돌해서 회전해서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여기 로테이션 파트에 가보면 여기 있네요. 아, 로테이션을 계산해줘 이런 게 있죠. 파티클에 붙어 있습니다. 파티클에 마찰력과 뭐 댐핑 계수로 회전을 계산해 낼 거예요. 이거 체크를 해주고, 대신 이렇게 체크된 걸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인스턴서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인스턴서한테 너 회전할 때 이거 써달라고 인스턴스한테 로테이션에 얘를 로테이션 pp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인스턴스한테 얘기해. 인스턴스한테 너는 로테이션은 아까 계산한 그 로테이션 pp를 사용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다시 플레이를 하면
좀 괜찮아진 모습에 시리얼들이 이렇게 떨어지죠. 캔디 같다. 자, 이게 딱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이유는 이 파티클 자체는 스피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너무 겹친다 싶으면 파티클을 사이즈를 좀 키우고, 사이즈 여기다 파티클 사이즈가 0.27 정도로 키울게요. 그 대신 이 바구니도 좀 커져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저걸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셋 키를 줘서 바구니도 좀 키울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 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시리얼을 담았습니다. 파티클이 하고 있고요. 파티클에 어딨냐면 사이즈는 아니고, 잠깐만 이거 표시만 해주고 갈게요. 창이 너무 작아서 나오네. 로테이션에 여기 가서 해주고, 인스턴서에 가서 이 이름이 뭐였냐면 로테이션이었고요. 로테이션은 로테이션 PP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이 연결될 거예요.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고, 체크했나? 인스턴스 거기는 여기 보면 로테이션 PP로 바꿔. 근데 하나만 나오는데? 이게 익스프레션 만들었나? 잠깐만, 여기 더블 클릭. 잘 만들었네. 커스텀 인젝트라고 만들었잖아요. 적용시켜주는데 인스턴스한테 오브젝트 아이디를 바꿔줄 테니까 오브젝트 인덱스한테 여기 커스텀 인젝트 주는 거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적용해주죠. 이렇게 적용하고 응? 플레이 할 때 하면 안 되고 멈추. 잠깐만 이거 표시 좀 끌게. 인덱스가 되는데? 근데 로테이션도 안 되네? 어떻게 하고? 그거 하고 계산하겠다는데 지금 그걸 어디다 적용할 거냐면
인스턴스에서 나오면 회전시키고. 잠깐 시도하실까요? 엄마
아 근데 진짜 야매는 어차피 저희 자세히 보실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 찍어가지고 근데 손가락 같은 경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고 다른 거를 하다 못하면 다 찍어야지. 옷이랑 튀어나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 15초.
다른 거 해볼게요. 제가 이거 인스턴서로 쓴 요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지워버렸고, 요 3개 빼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길을 따라서,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파티클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컵으로 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제가 S자기를 만들었고요. 제가 EP 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편집을 할게요. 그래서 하늘로 좀 올라가는, 승천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 빛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대부분 어디 이렇게 숑숑 이렇게 날아다니는 반딧불처럼 보이는 것들은 그냥 대부분 일반 파티클을 써요. 아까 썼던 파티클은 중력이 있었던 파티클이고, 지금 이제 이 파티클에 가보면 그냥 레거시 에미터도 있어요. 레거시라고 있죠. 레거시는 중력이 없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서 자, 이 파티클 보면 보다시피 플레이 보면 중력이 없어서 사방으로 이렇게 빛이 파티클이 퍼져나가는 듯이 보이죠. 요거를 써주면 될 것 같아. 대신 그냥 쓰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이 FX가 아닌 애니메이션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했었냐면 이 애니메이션 파트에 가보면 이 오른쪽에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모션 패스라는 걸 썼었죠. 모션 패스에 어태치 투 더 모션 패스라고 이걸로 썼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제가 파티클 에미터 선택하고요. 파티클 말고 파티클이 쫓아가면 안 돼요. 어차피 파티클은 에미터를 쫓아다닐 테니까. 그래서 에미터 선택 그리고 커브 선택 하고 나서 컨스트레인트에 어태치 투 모션 패스 눌러주면 얘가 자동으로 시작점이 맨 하단이었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플레이 보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뭐 객체수가 너무 많으면 파티클지에서 바꾸는 것보다 에미터가 분출하는 거니까 에미터의 분출하는 레이트 값이 여기 있었죠. 레이트 값을 한 50으로 반으로 줄일까요? 여기 기억나나요? 네. 레이트 값을 좀 낮춰서 저 파티클 입자를 좀 줄였고요. 저 파티클 입자는 누가 했었냐면 이 파티클이라는 애가 했었고, 이 파티클의 여기 있네요. 파티클 쉐입에 렌더 파트가 있어요. 쉐이더 아니면 렌더 파트가 있을 거고, 여기 렌더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클라우드, 약간 이제 빛이 번지는 수처럼 되어 있는 클라우드로 바꿨어요. 플레이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뭔가 연기를 뿜으면서 날아가는 듯한 만들 때 쓰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파티클
에미터를 잡고 커브를 잡고 여기에 요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애니메이션 파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파트에 가보면 이렇게 커브에 붙일 수 있는 어태치 투 모션 패스가 있죠. 비교적 쉽게 되죠. 이렇게 길 따라가는 파티클. 마이너스 스케일은 111 00 0 필드가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이렇게 됐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커브는 놔두고요. 파티클 만든 거 두 개를 삭제를 하고, 이번에는 이 길을 어디선가 시작해서 이렇게 길을 타고 똑같이 가는데 객체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파티클이 계속 나오는 형태로 어떤 관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느낌으로 줄 때는 이 파티클 을 그냥 커브에다가 하나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 에미터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커브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다 저거 길을 따라가는 파티클을 만들어 달라고 이펙트에 가보면 팔로우라고 있죠. 팔로우에 보면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면 아이콘도 길을 따라서 뭔가 파티클 입자들이 생성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펙트에 팔로우에 팔로우가 아니고 플로우에 이거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에미터 필요 없어요. 얘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굉장히 복잡한 익스프레션 수식으로 만들 거예요. 내가 뭐 손댈 건 아니고요. 얘네가 이렇게 잘 쓰라고 아예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둘러서 플로우에 이거 크리에이트 커브 플로우 누르면 이렇게 탕 이렇게 뭔가 생겼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플로우라는 게 생기면서 더하기 눌러보니까 파티클 에미터도 있고 파티클즈도 있고 이 안에 무슨 커브 같은 것들도 있고 서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움직여. 아까와는 틀리게 이렇게 무슨 관을 통과해서 날아가는 듯한 파티클을 만들어내죠.
지금 자동으로 파티클하고 에미터까지 만들어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서클이 내가 찍은 아까 커브를 만들 때 썼던 그 점들 개수랑 똑같이 6개가 있네요. 그죠? 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쓰면은 0번은 항상 시작점을 뜻하고요. 그 시작점을 통해서 이렇게 간 거고, 근데 이 서클 크기를 좀 바꾸면 이 관을 통과하는 너비가 넓어질 겁니다. 제가 1번, 2번 여기 말고 2번부터 좀 넓어지게 할까? 이렇게 넓고, 3번도 좀 넓고, 자 2번, 1번은 좀 살짝 넓을까요? 짠. 4번 역시 살짝 높였다가 이렇게 제가 통과하는 이 서클의 관 너비를 높여주면 이 파티클이 저 관의 너비만큼 넓게 나갑니다. 이렇게요. 샥 넓게 나가죠. 다시 보여드리자.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에 플로우에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있는 요거 서클 요것들을 가지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해 주면 돼요. 쉽죠?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한번 서클이나 이런 거 모양 바꿔서 저 운동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고 이런.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처럼 3개의 인스턴서로 바꿔볼까요?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3개 인스턴서가 있죠? 이거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죠. 기억이 날까요? 자, 어떻게 했었냐면 요 3개의 인스턴서를 잡고 그 다음에 파티클을 잡아야 됐죠? 파티클 입자한테 인스턴서로 붙이는 거니까 여기 리스트에 보니까 파티클 여기 있네요. 플로우 파티클 이렇게 돼 있죠.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n 파티클지에 인스턴서라고 있네요. 이렇게 이만큼 잡고 이만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과제로 있는 것도 대부분 인스턴서 3개이듯이 자기 이니셜이든 자기 이름이 3개 만들어져 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다양한 거 넣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만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택했던 토러스만 이렇게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저거 3개 다 작동시키려면 우리가 랜덤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했었나요? 기억나나요? 여기 자, 파티클즈 선택하고 여기 있네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추가해야 되니까 add dynamic attributor 이렇게 눌러서 제너럴로 제가 뭐 이렇게 할까요? my name 이라고 할까요? my name 그래서 my name 그리고 여기 per particle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죠. add attribute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add 누르시고요. 그럼 보다시피 여기에 my name 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었죠. 여기 보면 my name 붙이기 전에 보니까 여기 보면 골까지 가는 방법에 대한 익스프레션, 최대 거리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뭐 밸류 값, 뭐 골의 오프셋
뭐 랜덤 포지션, 뭐 커브 오프셋 엄청나게 많은 거를 얘가 익스프레션으로 짰네요. 그죠? 저는 개의치 않고 그냥 마이네임으로 인덱스만 바꾸게 할 테니까 저기 마이네임한테 오른 버튼에 커스텀 익스프레션을 넣어주시고 이 크리에이트 익스프레션 여기 보면 수많은 스크립트들이 달려있죠.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싹 다 달려있는 거예요. 뭐 처음에 넣든 마지막에 넣든 상관없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줄에 있는 걸 엔터를 쳐서 줄 바꿈을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카피 페이스트 그리고 아까 기억나나 랜덤 0에서 3까지 이렇게 뿌렸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네임을 만드시고 제너럴로 마이네임을 만들고 여기 크리에이트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랜덤 03이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기재돼. 줄바꿈 하나에서 여기 있는 이 세미콜론이 없어지면 안 돼요. 달려있어야 명령이 줄바꿈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랜덤 03 세미콜론. 쉐이드 대신 렌더 어떻게부터? 지금 쓰는 건 이제 옛날 파티클이어가지고 쉐이더라고 안 붙어 있고 렌더 어떻게부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에디트 클로즈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익스프레션이 붙었네요. 그럼 요 익스프레션을 어디다 썼냐면 인스턴스의 오브젝트 인덱스에다 썼었죠. 여기 인스턴서에 여기 인덱스에다가 myName이라는 변수를 써주면 되겠죠. 플레이해 보면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개 다 나오죠. 이렇게 튜브를 통과하는 듯한 것들. 컬리전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클 몇 가지 좀 알아봤어요. 과제는 여러분들 이니셜 쓰던 뭐 자기 이름 한글로 만들던 여기 과제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 해보고 안 되는 건 저에게 물어보시고요. 요거는